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양시장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용선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양시장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광양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양시장 후보자 토론회 중계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6번 무소속 정인화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자의 좌석 배치와 토론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정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진행 순서와 규칙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후보자 대표 공약을 각각 듣겠습니다. 그에 따른 공약 검증 토론 이어가고요. 다음으로 1차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이어서 1, 2차 심층 토론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심층 토론은 질문과 토론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사회자의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서로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1, 2차 심층 토론이 끝나면 사회자 공통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 4차 심층 토론이 펼쳐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있습니다. 각 후보들께서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셔서 토론 펼쳐주시면 되겠는데요. 주도권 토론 끝나면 3, 4차 사회자 공통 질문 그리고 방송 경과에 따라서 예비 질문을 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인신공격이나 상호 비방 없는 모범적인 토론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형평성과 공정함을 위해서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앞에 보시면 시계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발언 시간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발언 시작 시간은 제가 질문을 요구드리는 게 끝나는 시점입니다. 제한 시간이 끝나면 제가 1차 제지를 드리는데 이후에도 제지가 안 되면 마이크는 꺼진다는 점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 준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에 앞서서 후보자의 모두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양시장 출마의 변을 밝혀주시면 되겠는데요. 발언은 김재무, 정인화 후보 순입니다. 먼저 김재무 후보부터 2분간의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죠. 사랑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후보 시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저 김재무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성찰하며 지난 8년 오직 우리 광양 발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더 준비된 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저 김재무가 광양의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의장, 전남체육회장,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 지원단장 등 다양한 경험과 기업 경영을 해본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광양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적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저 김재무가 광양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양의 미래를 위해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무소속 시장으로는 더 큰 광양을 만들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팀으로 뭉쳤습니다. 저 김재무가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광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김재무와 더불어민주당을 믿고 응원과 지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정인화 후보의 모두 발언 역시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시장 후보 기호 6번 무소속 정인화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극심한 고통을 잘 참아내시고 극복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전 시민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어렵사리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30년간 공직생활을 하였고 4년간 국회의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에 튼튼한 인맥을 구축할 수 있었고 그리고 행정 노하우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 결집해서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광양을 위해서 제 마지막 봉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리는 광양에 그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와 살고 싶은 광양,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광양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광양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과 공약도 꼼꼼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더 편리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문화와 체육시설이 잘 갖춰진 생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광양을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정인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정직 공정 청렴으로 감동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 대표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정인화 후보께서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분야별 공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립 여성 아동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거나 유치하겠습니다. 삶의 향상을 위한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해서 세무서를 유치하고 금호동 재건축, 무료 공영 주차장 확대, 시장 관사 폐지,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 분야로서는 청년이 깃드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미생물 발효 농업을 활성화하고 소득 작목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해서 눈물 없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고 장애인 가정에 대한 할인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시설 확충과 기능 강화 또한 실행하겠습니다. 산업부문으로는 2차 전지 등 차세대 소재 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테크노밸리 조성과 광양항 물동량 늘리기 프로젝트, 광양만권 수소에너지 파크 조성, 섬진강 제첩산업 활성화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생태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양읍권에 대단위 생태환경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대책으로는 광양 청년재단을 설립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 지원하고 스마트 구인구지 플랫폼을 구축하여 미스마치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 및 여가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기본체육시설 확보 및 기존 시설 보강하여 생활체육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무 후보의 공약 발표 역시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녹색 성장, 균형 발전, 더 큰 광양을 위해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균형 발전 도시를 위해 신도심과 구도심, 도시와 농촌 후 균형 발전으로 모두가 잘 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산업 구조를 다변화로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포스코와 광양항 중심의 산업 구조를 신성장 동력으로 다변화하여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녹색 산업 육성으로 탄소 중립 선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찾고 머물고 싶은 관광 문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과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1천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광양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최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돌봄과 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청년 친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결혼, 주거 지원으로 청년들이 일하며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자치행정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승진하고 우대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분야별로 두 분의 대표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공약 검증을 이어가 볼 텐데요. 앞서 발표한 대표 공약 집중적으로 검증해 보는 시간인데 방식은 이렇습니다. 1차 질문과 답변, 재질문과 재답변으로 이어지고요. 같은 것을 2번 반복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각 1분으로 제한을 하고요.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정인화 후보의 공약 검증부터 해보겠습니다. 김재무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정인화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주시죠. 예, 정인화 후보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초거대 이순신 장군 철동상을 건립해서 동상 내에 공연장, 전시장, 호텔, 쇼핑센터를 유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공약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랫동안 이 공약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아주 규모가 큰 이순신 장군 동상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철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방금 김 후보께서 말씀하신 공연장 등의 시설물을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상층부에는 전망대를 넣어서 먼 곳까지 조망하는 그러한 시설물로서 노량 해역의 입구인 광양의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기념물인과 동시에 관광 매력물이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질문해 주시면 되겠는데 앞서 질문 시간이 반밖에 사용이 안 되셔서 충분히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재질문 주실까요? 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철 소재로 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동상 형태의 건물을 만든다 그러면 이건 거의 천문학적 돈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과연 재원은 어떻게 하고 또 그 위치를 대충이라도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만요. 질문 시간이 30초 남았는데 안 쓰시겠습니까? 예. 예, 답변 주시죠. 이 거대 철 동상은 일단 민자 유치입니다. 민자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얼마가 되든지 회사들이 앞다투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냥 건물이 아니고 동상 속에다가 건물을 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연주회나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이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큰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구조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력물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인들이 앞다투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초거대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질문과 답변 형식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김재무 후보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정의나 후보께서 또 공약 중에 섬진강 일주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케이블카는 보통 어떤 단거리를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어떤 시설물인데 이게 섬진강 일주 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과연 이 섬진강 일주 케이블카가 가능한 건지, 또 이 섬진강 일주 케이블카가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또 어디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만들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답변드렸던 이순신 장군 초거대 철동상과 비슷한 맥락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케이블카 길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호주의 카카두 국립공원에 가면 10km가 훨씬 넘는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과연 이 케이블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이며, 또 사람들이 타보고 싶은 호기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지금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우리 다음면 끝트리에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진월면 일정 지점까지 가는 그런 케이블카를 예.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질문과 답변을 할 기회를 예. 드립니다. 지금 케이블카가 지금 움직이는 속도가 시속 아마 10km 이내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거리가 길어지면 현실성도 없고 타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투자에 비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케이블카를 다 만들고 있고, 또 이미 짚라인을 만들고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만들고 또 출렁다리까지 만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합 쪽에는, 섬진강 쪽에는 케이블카보다는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습니다. 혹시 뭐 이걸 정 후보님께서는 방금 호주의 예를 들었죠. 예, 호주의 예를 들었는데 예. 그쪽은 아무래도 관광 명소고 관광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가능하지만 예. 우리 광양은 질문 시간이 어려울 끝났습니다. 것이다. 답변 주실까요? 네, 카카두 국립공원은 유명 관광지는 아닙니다. 그냥 그 국립공원, 끝없이 펼쳐진 국립공원에 그냥 케이블카만 있는 겁니다. 길이도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섬진강을 바라보면서 케이블카가 운행이 된다면 사람들은 굉장한 호기심을 느끼고 시시각각 변하는 섬진강의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섬진강을 바라보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매력물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이거를 수요자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관광객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무 후보의 공약 검증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방식은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인하 후보께서 질문하시고 김재무 후보께서 답변 역시 1분씩 하시면 되겠는데요. 총 4번의 질문과 답변이 있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실까요? 네, 김재무 후보께서 광양의 항만 기능 활성화, 물류 증대를 위해서 배후단지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배후단지에는 1종과 2종 배후단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배후단지 중 어떤 종류 배후단지를 어디에 개발해서 물동량을 증가시킬 것인지 그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 역시 질문 시간이 다 끝나진 않았는데 예. 괜찮으십니까? 답변 주시죠. 네, 제가 배후단지 개발을 협력하고 또 배후단지 개발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고, 배후단지는 물류와 배후단지의 기능이 이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류는 대부분 다 이게 배후단지는 항만법에 내지는 또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뭐 그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 질문이 아니고 지금 저 얘기 중입니다. 예, 답변 시간 중에는 질문을 하실 수가 없고 다음 질문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주시죠. 배후단지 개발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은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배후단지 개발을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하는데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배후단지 개발에 제조업 유치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 배후단지의 제조업 생산단지를 별도로 국가나 내지는 알겠습니다. 항만청과 협의해서 새롭게 만들어 예. 제 나가는 질문 주실까요? 네. 제가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 배후단지에는 1종과 2종 배후단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 배후단지 중에서 어떠한 종류의 배후단지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방법론과 배후단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뭐 국가가 개발하고 지방자치에다가 협조하고 뭐 이런 질문을 핵심을 벗어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좀 그에 부합되는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1종 지역과 2종 지역에 대한 구분은 솔직히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 이게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은 답변 시간입니다. 예. 아니 제가 모른다고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답변 끝나면 제가 할게요. 1분 말씀하십시오. 제가 뭐 답변한 겁니다. 됐습니까? 예. 예. 잠시만요. 답변 시간 더 사용 안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 예. 같은 질문과 답변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예. 예. 일종 배후단지는 항만 부역 내에 항만 시설과 항만 친수 시설을 설치해서 항만의 본래 기능, 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을 도모하는 것이고, 2종은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반 업무 시설, 판매 시설, 주거 시설 등 1종 배후단지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배후단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후보께서 오늘 또 오면서 제가 봤더니 22년을 준비해왔다고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배후단지 문제를 아직 절 익히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양은 아직도 배후단지 인프라 구축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만 배후도시의 예. 교육 서비스. 알겠습니다. 답변 주시죠. 내용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굳이 이런 숫자까지 구체요. 제가 직접 업무를 관장을 하면 알 수는 있겠지만, 알면 좋겠지만, 이건 많은 공무원들 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그런 수치를 갖고 공부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 또 마치 교육시키는 것처럼 공부해라 소리를 하시니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 1종과 2종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던 건 사실이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양시 공무원들이 1,500여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무원들이 해낼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의 역할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 번 더 질문 시간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기를 후보자나 시장은 자세한 것은 알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공약 자체를 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 질문 후보자를 시간입니다. 이 공약 자체를 우리 김재무 후보께서 마련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공약을 마련할 때는 어떠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왜 이 공약에 나왔는지를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공약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공무원들에게 맡기고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그렇다면 공무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이 공약을 받았다는 얘기밖에 더 되지 않는 겁니다. 제 얘기는 공약을 만들 때는 왜 내가 이런 공약을 만드는지 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점은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 공약을 실천해 나갈 것인지 그 정도는 예,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답변 1분 주시죠. 예, 굳이 우리 정인화 후보께서는 뭐 시장이 되시면 아주 뭐 1부터 100까지 1000가지를 다 본인이 스스로 만들겠습니까? 뭐 기본적인 건 뭐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게 너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공무원들 이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데는 여러 사람이 협치가 필요하고 또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저 이야기였지 그걸 제가 모른다 안다를 갖고 그렇게 노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 검증 토론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차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5년 통합 광양시 출범 이후에 칠성리, 목성리 등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옛 읍성 중심권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데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각 후보들의 계획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씩 드리고요. 정인화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네. 광양읍 원도심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양읍 원도심을 큰 틀에서 어떻게 활성화 방향을 정립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선행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광양읍을 중마동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양읍이 가지고 있는 광양읍권만의 자원을 활용해서 자연 친화적이고 문화예술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광양읍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면 우선에 광양읍성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문화원이 있습니다. 장도장이나 궁시장과 같은 문화재가 있고 광양 5일장이 있습니다. 죽필과 같은 공예도 있고 도립미술관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235호가 있는 유당공원이 있고 화천 상태의 보고인 동서천이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방향은 이러한 자원을 100%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규모 자연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고 광양 5일장을 전국 명품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도장, 죽필, 궁시장을 잇는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일상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광양 읍성을 복원하는 문제도 아울러 추진하고 교통 인프라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시계탑 사거리를 로타리화하고 우시장과 시계탑 사거리를 확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재무 후보의 답변 2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광양 은도심 활성화는 지역 발전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시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읍 원도심을 주거문화 중심지로 문화예술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원도심을 매력적인
생활공간,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정주 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양 읍건에 아열대 식물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매력적인 관광 거점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덕내지구에 광양형 혁신도시를 개발하여 전남 동북권의 산재에 있는 국가기관, 외청기관을 유치하여 타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림미술관과 연계한 종합문화예술타운을 조성하고 문화광장과 역사문화 거리를 만들고 화신광장을 복원하겠습니다. 목성리 일대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정비하고 덕내지구와 용강, 월파 간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광양보건대학을 정상화하여 보건의료와 신산업 인재를 육성하고 활력 있는 대학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거중심 도시,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원도심을 활성화하여 균형발전 도시 광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심층 토론 시간입니다. 총 4번의 심층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주제와 관련된 제 질문에 각 후보께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후보자 간 토론을 펼치겠습니다. 답변 1분씩 듣고 주도 시간은 2분 드리면서 먼저 답변한 후보께서 토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드립니다.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미래 먹거리인데요. 질문 드리죠. 광양은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차세대 산업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 광양시가 가져가야 할 미래 먹거리, 새로운 신산업 성장 동력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김재무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드립니다. 이제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미래 먹거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산업구조 다변화로 미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포스코와 광양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다변화하여 미래 산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소재 부품 산업 활성화로 고부가 가치 제철 산업을 함께 육성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과 포스코와 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과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문화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인아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 1분 드립니다. 네, 세계 최대 규모의 광양 제철소 의존도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일단 2차 전지 등 차세대 소재 부품 산업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포스코 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욱더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고부가가치 메탈 신소재 산업도 유치를 해야 되고 물류 산업을 또 더욱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탄소 중립 산업인 수소 에너지 산업을 선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 농업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미래 먹거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두 분의 답변 짧게 들었는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재무 후보께서 주도적으로 토론을 펼쳐주시면 되겠는데 질문과 답변을 통한 토론 방식을 말합니다. 명료한 질문과 충분한 답변 시간 보장 이 두 가지 오늘 이 시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리죠. 김재무 후보께 먼저 드립니다. 예, 차세대 먹거리, 2차 전지 우리 광양이 앞으로 유치하고 먹거리로 개발해야 될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산업 구조를
2차 산업을 전지, 2차 전지, 포스코 케미칼이 오기로 했고 차세대 사업들을 유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차세대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유치하게 될 건지 또 유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2차 전지 산업도 차세대 산업의 하나이고 지금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 공장하고 그다음에 SNAC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순도 니켈 매트 이런 생산 공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크린 메탈 사업도 매우 중요한 차세대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소 에너지 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가 앞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매우 중요한 산업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 산업의 기틀을 선제적으로 우리 광양이 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소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주도권을 정인아 후보께 드리죠.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은 자동차나 철강, 화학 이런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었는데 이런 산업 중심에서 산업을 보다 고도화하고 다변화해서 어느 한 산업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산업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자는 것이 산업 구조 고도화 내지는 다변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나 화학이나 철강이나 자동차나 같은 제조업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광양에 구현해 나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국가 경제를 이끌었다고 그러면 뭐 철강, 자동차 부분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녹색 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 중립에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대세가 이루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뭐 핵심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들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될 것이고, 그 관광 또한 뭐 우리 앞으로의 어떤 성장 동력의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심층 토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관련된 제 질문에 각각 답변해 주시고 내용 토대로 후보자 간 토론을 펼치면 되겠습니다. 앞서 한번 해보셨으니까 방식은 같습니다. 두 번째 심층 토론 주제, 협소한 광양시 청사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31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1991년에 건립이 됐죠. 그동안 증가한 행정 수요에 반해서 청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협소한 청사 문제로 행정 조직과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증축의 필요성, 또 효율적인 청사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정인아 후보의 답변부터 1분간 듣겠습니다. 네, 현 청사는 1990년에 당시 동광양 시청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 숫자가 500명 수준이었는데 현재 1,600명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청사 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그다음에 주차 공간, 그다음에 회의 공간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 정밀한 조직 진단을 통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서를 한데 묶어서 공간을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적절한 장소에 임기 내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아파트형 공장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임 후보의 답변 역시 1분 듣겠습니다. 예, 정인화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 시청 청사가 상당히 비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시행령에 의해서 더 증축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를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시청을 또 짓기도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제2청사를 좀 이용을 할 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2청사를 청사의 활용도도 활용을 해도 부족하다면 시청 인근의 민간 일반 건물들을 임대 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두 후보의 답변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정인화 후보께서 먼저 주도권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이 청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광양 시청 개청 당시에 청사로 건립이 되다 보니까 현재 많이 노후되고 구조나 기능이 현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의 경우에 사국 23개 부서 4개 실 중 6개 부서가 의회동으로 이전을 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회동도 4개 부서가 이청사나 구 농촌 지도소로 이전한 상황으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단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보완해야 되는 그런 부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서들을 한데 묶어 가지고 최소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들은 방금 김재민 후보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근에 임시 청사를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질문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우 협소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굉장히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근에 새로운 어떤 임대 청사를 마련한다면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건물을 매입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어떻게 할 건지 질문 시간과 함께 이미 시간이 끝나버려서 질문이 좀 빨리 주셔야 답변 시간도 함께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도권 토론 여기에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김재무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통한 토론이라는 것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청사를 대폭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관광 분야는 의비 중심이 또 의권으로 많이 가야 하기 때문에 관광과 문화예술 분야의 실과들은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청사를 지금 임대를 하는 건 아무래도 시청이 있는 중마동 인근에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비어있는 건물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인근 가까운 데서 임대를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전 정인화 후보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신청사를 신축을 해야 한다면 이 신청사
신축 부지, 신축을 할 곳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다만 신청사 부지를 말로라도 발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밝힌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과 협의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한 후에 전격적으로 장소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상당 부분 저와 뭐 공감하는 그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예, 전 지금 간양읍 쪽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서가 지금 가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청사 활용을 좀 대대적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청사가 지금 자유구역청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나머지 여러 공간들을 이용해서 예. 알겠습니다. 심층 토론 이렇게 두 번째까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한 두 번이 더 있으니까요. 그 규칙은 다시 한번 좀 숙지해 주셔서 토론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 지역은 인근 지역에 비해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개관을 했습니다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해석을 하실 것 같은데요. 광양의 다양한 역사 유물과 유적을 활용한 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김재무 정인화 후보 순이고요. 김재무 후보께 먼저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광양의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양에는 많은 역사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유명한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문화산업 목록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을 광양 미래산업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문화유산과 관광을 융합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키우고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을 늘리고 역사문화유산 탐방을 관양 시민들의 평생교육 학습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해설사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광양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문화 해설사들이 광양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보 103호인 중산성 쌍사자석 등을 광양으로 환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쌍사자석 등은 광양의 자존심이고 모든 광양인들이 광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원하고 있는 국보입니다. 그래서 쌍사자 석등을 광양으로 환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인화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립니다. 네, 우선 문화예술 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이 문화예술 활동을 총괄해서 분석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이 지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 매세나 운동도 전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전용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 제가 아까 광양 읍건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이 구 광양군청 시절에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또한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역사문화 자료를 보관할 장소도 없고 문화원장이
앉아서 업무 볼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효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 전용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야외 공연장을 확보를 해서 언제든지 장애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쌍사자석 등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물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문학마을이나 예술마을 이런 것들을 문화 인프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회자 질문까지 드려봤습니다.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서 광양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양시장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차 심층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는 광양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광양시는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젊은 층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다양한 청년 친화 정책을 제시하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이 우선돼야겠죠. 좀 더 활기찬 광양을 위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비전을 먼저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1분씩 드릴 텐데 이번에 정인하 후보께서 먼저 답변 주시겠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는 그래서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을 만들어서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신규 일자리를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교육기관인 광양 테크니션 스쿨을 설립해서 청년들을 육성해가지고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일정 기간 학원비나 자격증 취득 소요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청년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서 모든 정책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양 제철 공고를 설립하고 청년 중심의 디지털 광양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형 청년 영구 임대주택을 제공해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무 후보의 답변 역시 1분 듣겠습니다. 예,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청년 친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 정책 부서를 신설하여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결혼, 주거 지원을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청년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창업과 취업을 직접 도울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청년 일자리를 위한 기금 조성을 하고 일자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과 많은 모든 청년들이 청년 일자리 센터를 이용하여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광양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을 들으셨는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토론도 이어가겠습니다. 정인하 후보께서 먼저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재무 후보께서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혼과 주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과 주택 문제입니까? 예. 그러면 혹시 죄송합니다. 직장도 까지를 포함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청년들을 N4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가 청년들이다 그러는데 일단 일자리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결혼, 출산, 주택, 아이 양육,
교육 이런 문제들이 청년들을 지금 옥죄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들에게 가장 큰 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N4 세대를 위한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취업센터를 만들어서 직장을 알선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한 전 청년 창업공단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청년 창업단지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자기 능력이나 자기 기술만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자기의 기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인허가 문제라든지 자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가 주도적으로 해소를 하고 해줘서 이런 청년들이 와서 자기 기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무 후보께서 주도적으로 토론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제한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 후보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제철 공고, 소위 말하는 공업계 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업계 고등학교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저는 좀 얼른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학교가 또 학생이 줄고 있어서 사실 공업계 고등학교가 만들기가 또 지금 요즘 아이들이 공업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생이 별로 없어서 공업계 고등학교들이 기존에 있는 학교들도 모두가 지금 다 과목을 바꾸거나 학교명을 바꾸거나 아니면 학교 교육 방침을 바꿔서 인문계로 아니면 특별학교로 특수학교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업계 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 별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반론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다만 광양의 경우에는 특별한 산업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양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김재무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전지나 소재 부품 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산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소에너지 산업 이런 산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번째 심층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방식은 동일합니다. 주제 바로 드리죠. 광양시 생애주기별 시민복지입니다. 앞서 두 분께서도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광양시는 출산부터 보육, 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은퇴자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등 생애주기별 시민복지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구 유입과 유지에 있어서 과연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저마다 대답이 또 다르실 것 같습니다. 아이부터 은퇴자까지 광양 시민을 위한 좀 더 탄탄한 복지 정책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먼저 두 후보의 답변부터 드릴 텐데요. 김재무 후보께 1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모든 계층이 평등하게 전국 최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돌봄과 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광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시립 아동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요양 시설을 확충하고 맞춤형 돌봄과 개인 건강 서비스 지원 체계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과 다문화 학교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 시간 드립니다. 네, 저는 공약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내세웠습니다. 저는 제 임의로 생애 주기를 태아기와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된 각 생애 주기에 필요한 복지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틀 속에서 최적화된 세부 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태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년기까지 예를 들면 태아 건강검진이나 임산부 보호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걸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촘촘하게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심층 토론 주제입니다. 광양시 생애 중기별 시민 복지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 들었습니다. 주도적 토론 이어갈 텐데요. 제한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무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 분야는 거의 정 후보님과 다 얼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특히 저희가 지금 다문화 가정에 대한 또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학교 내에서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문화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현실은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고 서로 이 왕따 시키지 않는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아니면 어린이집 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밀착 교육시켜서 서로 간에 이해하고 협조하고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러한 교육을 차분하게 시켜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 자체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러한 교육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맞춤형 평생 건강 서비스를 전 이 맞춤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분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순서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하 후보께 주도권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각 생애 주기에 맞는 복지 수단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년기에는 다시 말해서 초중학생 경우에는 인성교육과 학력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청년기에는 청년의 꿈 실현을 위한 일자리나 주택, 결혼, 출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장년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신노년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년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애매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년기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년기 요즘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그래서 이 참 근로 현장에서는 정년퇴직을 하고
참 애매한 그런 중간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도 못 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취업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재취업을 위해서 뭔가 시가 주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사람들의 여가 선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를 개발하거나 기존에 있는 스포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주도권 토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주제를 자유롭게 정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유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다 싶으면 주도권 자유롭게 행사하시면 되겠는데 단 답변 시간은 해오신 것처럼 충분하게 보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4분입니다. 4분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권 먼저 정인하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시간 4분 드립니다. 김재무 후보께서 강력한 지방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면서 중앙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당선돼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현재 우리가 이 단체장이 정치를 논한다는 건 그렇습니다만 정부의 지금 최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국민의힘 정권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리 민주당원 동지들은 지방정부만이라도 우리 민주당이 많이 당선이 돼서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중앙정치를 견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된 개념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왜 견제한다고 하십니까? 견제라는 건 선의의 견제죠. 정치적 견제죠. 정치적 견제는 견제가 아닙니까?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선의의 견제 사이도 아니고 서로 협조, 상생의 관계입니다. 그거를 견제, 강력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견제하겠다. 이런 말씀은 본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이 자가당착이다. 그러면 결국은 15만 시민을 볼모로해서 중앙정부와 대립하겠다는 것과 전혀 틀림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묻겠습니다. 행정을 할 때 인사와 더불어서 조직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조직관리의 전통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재명 후보께서도 당연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파킨슨의 법칙을 활용해서 조직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 인사는 인사가 아니고 조직관리입니다. 조직관리는 원칙대로 법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 잘하고 또 조직관리를 체계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직원들이 어떤 공정하고 깨끗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조직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이었습니다. 파킨슨의 법칙을 활용해서 어떻게 조직관리를 할 거냐.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드릴게요. 파킨슨 법칙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것은 조직의 업무량과 상관없이 조직이 계속 커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는 업무가 늘어나면 부하를 늘리려는 속성이 있고 또 부하가 늘어나면 업무를 늘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업무 재배분이나 직원의 파견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인구 소멸이 대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양의 인구도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거든요. 이 인구 소멸에 대한 현안과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인구 소멸 위기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아마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구 소멸에 관련해서는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4분의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김재무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정 후보님께 이건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환 후보님께서는 장부근수를 하신 적 있죠? 네. 예. 지난 2005년도에 감사원이 양식업 시설보상금 일제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장군 공무원들이 연륙교 가설공사로 폐업하게 된 전복양식장 피해를 보상하면서 약 8억 1,000여만 원을 감정을 했는데 당시 부군수인 후보가 보상금을 부당하게 처리하여 당초 감정가보다 7억 2천만 원이나 더 많은 돈을 부풀려 지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무 후보께서 사실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만 하세요. 예. 아니 그냥 답변을 하겠다는 겁니다. 있었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있었냐고요? 있으니까 답변한다 그런 뜻이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있으니까 답변한다니까요. 됐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혹시 전혀 사실과 틀립니다. 구상권 전혀 사실이 틀리고 방금 하신 말씀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군수가 예를 들면 부군수가 뉴스에 그러니까 부군수가 좀 추가 지급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죠. 분명히 허위 사실입니다. 부군수께서 그때 주체적인 역할을 했었고 부군수가 지금 허위 사실을 감사 고발됩니다. 대상이었고 감사를 받고 구상권 청구를 받은 적 있습니까? 저는요 최소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소한요. 구상권 청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대답만 하십시오. 대답만. 저는 김재무 후보처럼 예. 예? 구상권 청구를 받은 적이 용기마을 있는지 입구에 없는지 대답만 하시라니까요. 2층 건물을 편법으로 직접 신축하고 허가도 받지 않고 목련장이라는 상호를 걸고 숙박업소를 지금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고 지금 의문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짓은 하지 않고 최소한 이것을 제가 이게 말씀드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묻는 거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 대답하라고 왜 의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또정가 이야기입니까? 허위 사실을 말씀하지 마세요. 허위 사실 아니면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걸 얼른 질문하세요. 언론 보도에 된 겁니다. 얼른 질문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투명한 관양시 수장이 되겠다는 분이 자격이 되는지 이 시민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나가서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버리시고 과거 공직 생활 깨끗하고 청렴하고 했다는 공직 생활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전복 양식장 두 개를 보상이면 15억이 되는데 됐어. 근데 한 개만 보상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개만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왜 감사에 걸려서 징계를 먹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됐고 설명을 나중에 주고요. 설명할 기회를 좀 주세요. 예, 4분의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4분의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공통 질문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열한 주도권 토론을 또 이어주셨는데 3차 사회적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인근 지역에 비해서 관광 인프라가 빈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 관광의 열악함, 광양 시민분들께서도 아쉬워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광양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후보들의 비전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무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의 육성은 더 큰 광양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과 역사문화 콘텐츠를 관광문화 예술 레저 산업으로 육성하여 1천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광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양 읍권에 아열대 식물원을 조성하고 중마권에는 이순신대교 전망대를 설치와 구봉산 관광도로를 개설하고 섬진강권에는 다합과 망덕포구를 관광 거점화하고 윈도서핑장과 섬진강변 전기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백운산권에는 야생화 단지와 휴양림을 확장하는 등 4대 권역별 관광 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섬진강, 가을에는 아트, 겨울에는 불꽃축제 등 사계절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관광문화예술진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문화예술 창작촌을 운영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정인하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저는 관광을 소위 말하는 3최 원칙을 지켜서 관광 개발을 하겠습니다. 최고, 최대, 최다의 원칙을 지켜야 집객 효과가 높은 관광지나 관광 매력물이 창출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광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양 읍권에는 대규모 자연생태 공원과 동서천 합류지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중마권에는 구봉산 종합관광단지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세계 최장 출렁다리와 짚라인, 모노레일, 어린이 테마파크를 연계하여 관광지를 조성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섬진강권에는 망덕포구와 배알도를 연계 개발해서 관광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배알도를 캠핑 성지로 조성을 하고 매화마을 주변 종합관광단지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화축제 입장료를 징수하고 전액 지역화폐로 환불해서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저수지 주변을 관광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질문까지 드렸습니다. 광양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양시장 후보자 토론회 준비한 질문은 다 드렸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들을 차례인데요. 미처 답변하지 못하신 내용이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잘 추리셔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김재무 후보, 정인하 후보 순으로 말씀 이어주시면 되겠고요. 김재무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사랑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더 큰 광양, 더 따뜻한 광야로 가는 지름길은 녹색 성장 균형 발전에 있습니다. 저 김재무 눈물겨운 역경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광양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광양의 미래를 준비한 저 김재무와 함께 해 주십시오. 또다시 무소속 후보에게 광양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비전과 정책을 갖추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힘차게 추진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현 시장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가 추진한 좋은 시책들은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 김재무에게 부디 광양을 맡겨주십시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후보 김재무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정인화 후보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오래오래 지속되며 영향을 미칩니다. 광양의 미래와 광양의 품격, 시민의 자존심을 위하여 어떤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전과도 없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도 없습니다. 섬진강을 야금야금 불법으로 메운 적도 없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불법 영업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일찍이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자기보다 못한 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설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어떠한 선택이 나를 위하고 광양을 위한 길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 경험과 정치 경험, 두터운 인맥과 행정 노하우를 갖춘 저 정인화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저 정인화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기호 6번 정인화, 6월에는 6번 정인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양시장 후보자 토론회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선거일 전까지 다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후보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는 6월 1일에 열립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말씀을 좀 드리면 5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어느 곳이면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광양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양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고요. 이어서 광양시장 후보자 방송 연설회를 보내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